어려운 법률을 알기 쉽게 맞춰드립니다. 맞춤형 법률 맛집 맞춤법 TV. 오늘 또 제가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. 오늘은 OX 퀴즈가 아니라 그냥 좀 자유롭게 토론을 나눴으면 좋겠어요. 네.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토론 주제예요. 바로 사형제도입니다.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제도가 실행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. 그렇죠. 있긴 네. 있죠. 그 우리나라가 아예 안 했었던 건 아니고 그렇죠. 아마 마지막 집행했던 게 97년인가 98년인가 그럴 거예요. 97년도 97년도. 12월 30일. 오, 좋아, 철저한 좋아, 자료 좋아. 조사. 대단하신데요? 좋아. 철저한 자료 분석. 그 김영삼 전 대통령 때 네, 이제 마지막으로.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폐지가 거의 사실상 그러니까 그렇죠. 집행을 안 한 거죠, 네. 그렇죠?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를 사형 폐지국가에 같이 분류하기도 해요. 실질적 실질적으로 사형 사형제고. 그래서 이 얘기 먼저 나와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. 일단 뭐 절충한 거겠죠. 그 사형제를 없애기는 또 뭐하고 또 사형을 집행하기는 또 뭐하고. 그러면 그래서 그런 거일까 네. 싶은데 그러면 왜 사형 집행을 왜 안 할까? 그렇죠. 왜 안 할까요?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하면 안 된다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. 이게 시민의 양심과 이게 직업 윤리라는 게 있잖아요. 네. 그리고 뭐 사실 변호사니까 직업 윤리로만 보면 사형은 집행을 안 하는 게 맞아요. 아니, 저는 이제 옳고 그름의 네.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시민의 양심으로 보면은 사실 저런 사람과 같은 공동체에 있을 수 없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. 네. 가족은 아닌데 네. 일단 우리는 대부분 사형제도가 확 이슈가 되는 거 보면 특정 사건 때문에 확 올라오거든요. 그치. 맞아요. 네, 저런 놈들은 다 사형을 그렇죠. 확 올라오는데 송영식 우리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. 유가족이 아닌 이상은. 그런데 결론이 뭔가요? 그래서 그쵸. 지금 이게 네. 결론을 찬성인가요? 내리는 게 반대인가요? 빙빙 도는 네.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일단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안 된다. 왜냐하면 그 사형 집행에 대한 여론이 일시적으로 확 이렇게 물결 타고 올라와서 너무, 그 때만 네. 발아오르다가 그 사건이 지나면 또 묻혀지. 예, 묻혀지고 그런 게 있거든요. 그 여론 때문에 이제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일단 해요. 여론 심리가 좀 많이 작용돼서 네. 이거를 흐름에 따라 가면 안 된다, 판단되면 안 그치, 된다라고 그치. 네, 말씀을 그 명확한 하시는 기준이 건데, 있어야 된다고 기준이 봐요. 있어야 된다고 네. 하시는데 그럼 우리 변호사님 저는 사형제도는 무조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. 그러니까는 이게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권리를 막 옹호하고 인권을 옹호하고 이러자는 입장에서가 아니고요. 실제로 사형제도 때문에 억울하게 뭐 죽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.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인혁당 사건부터 시작해갖고 정치적으로 악용된 경우도 많고요. 일단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거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지금은 좀 민주적인 네. 국가고 자유로운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는 없어졌다고 저는 이제 믿으려고 그렇죠, 합니다. 믿고 싶습니다. 예. 네. 그런데 정치적 악용을 떠나서 오판의 가능성이라는 게 사람은 언제나 존재합니다. 그렇죠. 사람이다 보니까. 그쵸. 네. 사람은 절대로 안전한 존재가 그쵸. 아닙니다. 실수를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주제를 위해서 저도 좀 자료 분석? 공부를 좀 했어요. 뭐 근데 없나요? A4 용지는 굉장히 많아요 지금. 저 받아 적을 거 되게 많아요. 뭘 공부 좀 하고 가려고. 네. 그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. 이제 기사도 나왔던 건데 레딜 리라는 사람이 4년 전에 사형을 당했어요. 미국에서 이제 살인 혐의로 사형을 당했는데 네. 사형을 당하고 나서 최근에 이제 이 사람이 무죄일 수도 있다는 증거가 발견이 됐어요. 자세한 기사 내용은 뭐 찾아보시면 금방 나올 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범행에 사용된 네. 흉기에서 이 사람의 지문이 나오고 이랬었는데 문제는 이제 또 현장에 있던 다른 증거에서 다른 사람의 DNA가 나온 거예요.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사형을 받아들이겠습니다가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도 자기는 억울하다고 호소를 했었거든요. 어떡해. 네. 근데 어쨌든 사형은 집행이 됐어요. 자, 되돌릴 수가 없어요. 되돌릴 수가. 혹시라도 이렇게 오판을 하면. 근데 또 반대로 진짜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죽어도 싼 놈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있을 수 있죠. 네, 흉악범. 진짜 사회에 악이란 악은 다 저질러서 전과 막 거의 뭐 35금 넘어서 이렇게 확정된 그런 죄인들은 35범 정도면은 근데 괜찮나요? 자범이에요, 자범. 자범인가? 35개나 그러면은 저지르고 아직 밖에 있을 수 있는 건 자범이고 네.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방금 말한 그 기사에도 보면은요. 어떤 댓글들이 달려있냐면은 그런 게 있어요. 조두순, 오원춘 그쵸. 이렇게 확실한 경우에만 그러니까요. 그러면 네. 그냥 사형 집행하고 아닌 경우에는 일단은 혹시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무기징역을 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. 거의 확실하지가 않으면 네. 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라고 하면 무죄가 돼야죠. 무기징역이 아니라.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
미국 배심원 제도에 대해서 얘기해요. 미국에서 이 형사재판은 지금 배심원 제도로 진행이 돼요. 네. 근데 우리나라에도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있긴 그쵸. 한데 국민참여재판은 권고적 효력.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결정한 거 판사가 안 들어도 되거든요. 안 들어도 되고 배심원이 또 만장일치를 할 필요도 없어요. 네. 근데 미국에서는 배심원 12명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이 사람이 무죄다라고 생각을 하면 유죄가 안 나와요. 결국에 이 레들리가 유죄를 받았다는 거는 배심원 12명이 전부 다 유죄라고 생각을 해서 유죄가 돼갖고 사형이 된 거거든요. 확실한 경우랑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없어. 이 배심원들은 틀림없이 이 사람 확실히 살인자다라고 생각하고 네. 유죄를 했을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절대로 사형을 시키면 이제 회복이 안 되는, 그걸 돌이킬 수가 없기 그쵸, 때문에. 살릴 수가 없으니까. 예. 그래서 저는 사형제도에 극렬히 반대합니다. 오, 진짜 극렬히? 또 이런 얘기 하면 이제 또 블로그에 와갖고 사람들이 끌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? 이게 저는 그러지는 말아주세요. 네. 지금처럼 제도가 운영된다면 사형제는 존치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어차피 집행을 안 하는 거고요. 네.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람에 대해 징역 10년, 20년, 5년 또는 뭐 사형을 내린다는 것은요. 그 사유가 그 사람한테 실제로 징역형 교도소에서 10년 살든 20년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일단 처분을 내린 거예요.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. 네, 네. 분명히 무기징역 받을 사람과 사형을 받아야 할 사람의 죄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그쵸. 생각하거든요. 강도 살해를 한 사람의 30년과 그다음에 사람을 수십 명 죽인 사람에 대한 30년은 근데 결과는 같은데 그렇죠. 사회가 주는 평가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? 만일 이게 우리나라가 사형을 선고한 다음에 얼마 안에 다 집행을 한다면 네. 저는 아마 현 변호사처럼 이거 사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건데 아. 사형을 선고해놓고 집행을 안 하잖아요. 네. 그러면은 그럼 사형제도를 필요하다? 사형제도를 이렇게 평가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? 근데 저는 네. 그거 좀 반대 의견인데요. 어차피 집행도 안 할 사형이라면 무기징역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문제가 하나 생기고, 물론 사형은 가석방이 없고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있다는 문제가 있기는 해요. 이제 근데 그건 제가 좀 이따 다른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, 그거랑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오 변호사님 예를 드린 게 강도살인을 한 사람이랑 사람을 수십 명 죽인 사람이랑 다르니까 그 사람을 수십 명 죽인 사람한테는 사형? 이 사람한테는 뭐 무기징역 이렇게 가야. 근데 사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냥 둘 다 사형이거든요. 그렇죠. 강도살인을 한 두 번 사람도 사형일 사형해야 수 되고 없으니까. 수십 명 죽인 사람도 사형을 시켜야 돼요. 사실 이래서 이제 그쵸, 옛날에는 조선시대나 이런 때는 그래서 그런 게 있었죠. 그냥 사형이 있었고 능지처참이 능지처참. 있었고 뭐 이렇게 달라졌는데. 예.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거 못하니까 우리가 능지처참 이런 거 못하잖아요. 그러면은 아까 오 변호사님 말한 것처럼 강도살인을 한 3건 한 사람이랑 사람을 수백 명을 죽인 사람이랑 네. 그건 둘 다 사형이잖아요. 그러니까는 그게 의미가 없지 않냐라는 거죠, 제 말은. 그리고 아까 제가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징역형을 받으면요 교도소에서 노역이 부과돼요. 강제로 일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그 일을 하면은 그 일을 한 대가가 일부는 이제 뭐 이 사람이 출소했을 때 뭐 자립할 수 있는 자금 뭐 이런 걸로 쓰이고 네. 나머지는 이제 국고에 귀속이 되거든요. 음.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생각을 한 게 있거든요. 뭐요? 네. 우리나라에는 지금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라는 제도가 없어요. 무기징역을 받으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. 네. 그래서 아예 미국에 사형이 없는 주들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라는 거를 도입을 그렇죠. 한 데가 중신형이죠. 많아요. 가석방 네. 중신형. 그래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를 도입을 해버리는 겁니다. 그리고 괜찮은데? 거기 하나 더 해서 노역을 해서 거기서 수입이 나오잖아요. 네. 그럼 어차피 얘는 나중에 나가서 자립할 돈 필요 없어요. 평생 거기서 살 거니까. 그쵸. 그 돈을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을 하게끔 아. 배상을 하게끔 만드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을 해봤어요. 왜냐하면 사형을 딱 집행을 해버리잖아요. 그러면은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없어져요, 사실상. 죽어버리면 네. 그만이니까. 그래서 그냥 평생 노역을 해서 배상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게 만드는 제도를 한번 도입을 해보는 건 어떨까.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오. 근데 너무 딱 간단 명료하게 답을 내려주셔서. 네, 오늘은 그냥 제 말이 맞는 걸로 정리하는 네, 거예요. 그렇게 해요. 네, 네. 맞아요. 너무 네. 너무 괜찮은데요? 뭐 토론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. 네. 사실 뭐 여러 문제를 들어가면서 이제 실행되는 거는 하면 안 된다. 오 변호사님은 그러니까 있어도 선고는 해도 되는데 네, 선고는 하되 선고는 집행하면 하되 집행은 하지 말자. 선고가 의미가 없다. 그쵸. 의미도 없고 집행도 안 된다. 그쵸.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오늘도 저희 영상 이렇게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? 알림 알림 설정. 설정까지 네. 부탁드려요. 안녕. 안녕.